자,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심재원입니다. 오늘의 알쓸 성잡은 아이들의 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땀이라고 하면 운동이나 더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한의학적으로 그리고 성장 클리닉에서는 이 땀을 굉장히 세분해서 구분합니다. 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변증을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땀이 어떤 식으로 났을 때 이 키를 방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흡 기계가 좋지 않아서, 즉 호흡 기계가 허약하거나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의 열감을 많이 호소하면서 아이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에는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고요. 이 동반되는 증상은 주로 그 땀들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땀으로 열이 처리가 다 되지 않으면 편도가 붓거나, 또 편도가 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코피가 터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비염, 인후염,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 천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채로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겠죠. 이때는 다른 방법, 몸을 돕는 방법에 약을 써서 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 기계를 강화시켜서 스스로 상부가 촉촉하게 식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체력에 대비해서 열정이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허약해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과로에 의한 문제라고 해서 노곤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곤상이 있을 때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차가 엔진이 과열됐을 때 냉각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상부의 열감들이 해소되지 않는, 우리 피곤해서 지쳤을 때 헉헉대는 것처럼 계속 우리 엔진들이 과열된 상태일 때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밤중에 몸부림을 많이 친다든지 일을 간다든지,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아이들은 피곤하고 지치게 운동하고 나면 음식을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히려 식사량이 늘 텐데, 이런 노곤상 아이들은 과로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식사량이 더 감소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땀이 있다면 이 땀은 또 몸을 도와서, 즉 피로를 없애는 방법을 써서 땀을 줄여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부신과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상부는 자꾸 더워지고 하부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신음 부족이나 신양 부족이라고 하는 신허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온도 조절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치 갱년기 여성들처럼 호르몬의 조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도 조절에 실패함으로 해서 상부에 열이 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피로한 데 쓰는 약을 쓰건 염증 억제에 관련된 약을 쓰건 땀은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즉 온도나 감정 등의 변화가 강하게 생기더라도 호르몬이 잘 조절되는, 그 상태가 잘 유지되게끔 하는 방법을 씀으로 해서 땀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까지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자율신경계 교란이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남들이 우리를 갑자기 주목한다든지, 또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주목을 받는다든지 하면 누구라도 얼굴이 잘 빨개지겠죠. 이런 현상들이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온도가 조금 변하거나 감정이 살짝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자율신경계가 흥분해서 열감이 상승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감정이 예민하고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사소한데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잘 놀라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즉 이런 분들이 자율신경계가 잘 쉽게 교란되고 흥분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염증을 억제하거나 피로를 없앤다고 해도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부분에 의한 땀이 나는 거라서 자율신경계를 말 그대로 강화시켜서 자극을 받더라도 흥분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땀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땀이 조절이 되지 않는데 당체 방법을 써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성징이 시작될 때 땀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징이 시작될 때는 여자아이들은 보통 가슴 몽우리가 잡히는 거고요.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는 것이 사춘기의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징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가슴 몽우리와 고환과 더불어서 머리에 냄새가 나거나 땀에서 냄새가 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성징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만 11세 전후, 여자아이들은 만으로 9세 전후일 때 땀에서 냄새가 갑자기 많이 난다고 하면은 혹시 성징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한번 궁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그냥 하나의 땀이긴 한데 이 땀을 흘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면 좋겠고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과하게 땀을 흘린다면 혹시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키를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